안녕하세요. 시사일본어학원 신촌캠퍼스 종합과목 강사 유혜리입니다. 저는 오늘 EJU 종합과목 경제에서 많은 학생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GDP 디플레이터 계산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있어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개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계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부터 하도록 할게요. 네. GDP 디플레이터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GDP가 뭔지,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물가가 어떤 개념인지, 이 세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GDP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DP라고 하면 1년 동안 그 나라에서 얼마나 생산활동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문이나 뉴스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지표라서 시험 문제에도 매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GDP의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GDP라고 하면 1년간 국내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GDP의 이 정의를 보시는 분들은 저게 뭐지?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우실 때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것을 머리에 놓고 GDP를 외우시면 그래도 쉽게 외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수업에서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이 계산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는 시장 가치의 총합이라는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한 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나 휴대폰 각각 표시를 하면 너무 표시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장 가치라고 하면 화폐 단위로 표시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로 달러로 표시가 되고요. 시험 문제에는 엔화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기를 잘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러면 GDP를 실제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요. 저는 명목 GDP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명목 GDP라고 하면은 그때그때의 가격과 생산량을 그냥 곱해주는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나라는 사과만 생산하는 나라이고요. 요 사과 가격이 작년에 100원이었고 100개를 생산했다고 한다면 그냥 그때의 가격과 생산량을 곱해서 작년의 GDP가 10,000원이 된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죠. 올해는 물가가 올라서 사과 가격이 2배로 비싸졌고요. 이때 생산은 많이 하지 못해서 100개를 생산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가격과 생산량을 곱해서 올해의 명목 GDP는 2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명목 GDP를 구하고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명목 GDP를 보면 이 나라의 경제는 경제 규모가 2배로 성장을 했는데 실제로 경제 규모가 2배로 성장한 것은 아니고요. 물가가 2배로 올랐을 뿐이죠. 명목 GDP는 물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실제로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GDP가 실질 GDP이고요. 실질 GDP는 가격을 고정시켜서 계산을 해주는 GDP예요. 비교하고자 하는 기준 연도를 작년으로 두면은요, 작년에 가격을 생산량과 곱해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작년의 실질 GDP는 이 작년 가격과 생산량을 곱해준 10,000원이 될 것이고요. 올해의 실질 GDP는 작년의 가격과 생산량을 곱해준 10,000원이 나올 거예요. 실질 GDP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경제는 이 나라는 경제 규모가 성장하지 않았구나라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실질 GDP는 물가가 반영되지 않은 GDP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여기를 좀 보시면은요, 또 특징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으시면 좋은데요. 작년을 기준으로 지금 가격을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작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항상 일치하게 됩니다. 얘가 나중에 힌트로 이 GDP 애들을 이제 꺼내서 쓰실 때 필요한 개념이 되어서 꼭 외우고 계셔야지 됩니다. 괜찮으시죠? 네. 두 번째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이라고 하면 GDP가 전년 대비 늘었는지를 보는 것이 되는데요.
명목 GDP를 이용을 한 경우에는 명목 경제성장률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실질 GDP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질 경제성장률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경제성장률 구하는 공식을 하나 외우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지표를 꺼내서 원하시는 경제성장률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률을 구하는 방법은 전년 대비 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자에는 얼마만큼 늘었는지 변화량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랑 비교해서 전년과 비교하기 때문에 작년도의 GDP를 분모에는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경제성장률이라고 해서 퍼센테이지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마지막으로 물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를 표현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물가 지수라고 나오는 단어는 GDP 디플레이터랑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가 물가를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지에 대해서는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서 표현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얘는 이대로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는 방법을 외우고 나시면은요, 지금 위에 있는 표랑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또 특징을 하나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작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약분이 돼서 작년, 기존 연도의 물가 지수는 항상 100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년 대비 물가지수가 50%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가지수라고 하면 GDP 디플레이터랑 같은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년도에 GDP 디플레이터, 물가지수는 항상 100이기 때문에 걔에서 50%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물가지수가 15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힌트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지 돼요. 지금까지 GDP 디플레이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의 공식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외우시면 뒤에 있는 문제풀이는 더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문제풀이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